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델프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영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델프에 관한 영상을 또 만든 이유는 제가 예전에 델프 영상을 올렸었는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고도 되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차근차근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을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일단 첫 번째로 한국에서 델프를 공부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랑 처음에 시작하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 그리고 뭐 언제까지 뭐 배2를 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한국에서 델프 준비를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네라고 답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의지랑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디서 한국에서 하든 프랑스에서 하든 그 결과는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받았던 게 처음에 이제 델프 시작을 어떻게 하냐 이거였는데 그거는 제가 뒷부분에 제가 이용했던 책들과 그런 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이런 질문 많이 하셨어요. 뭐 제가 올해 11월에 델프 배영을 볼 건데 붙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솔직히 저도 되게 빨리 단기간에 시험에 붙은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 있다면은 저는 한 해 초반에 저는 아두를 붙고 그 다음 하반기에 이제 배엉을 붙은 거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1년 안에 저는 배엉까지 다 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1년 12개월을 꽉 채워서 공부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이어서 3, 4, 5 이런 식으로 3개월 바짝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시작하는 9, 10, 11 이렇게 3개월 바짝 하고 그렇게 뭐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 뭐 반년이 됐든 1년이 됐든 분명히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마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 공감이 되는 거. 왜냐면 저도 그때 되게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하니까 분명히 그분들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불안해서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용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게 제 역할이니까 항상 좋은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근데 정말로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꼭 그런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영상을 보고 힘을 내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일단 델프를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 일단 아베세데를 배워야 되잖아요. 처음에 아베세데 이런 거를 다 배우고 나서 스스로 이제 배우죠. 배우고 나서 그리고 제일 기초적인 문법이 저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프랑스 무료 강좌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옆에다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거기서 저는 그 강좌가 한 20개 내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료 강좌여서 이제
프랑스의 전반적인 문법 이런 거를 한 번에 쫙 정리하는 그런 동영상, 무료 동영상 강의인데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그게 세세한 거를 배우는 건 아니어도 전체적인 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체적으로 딱 보고 이제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보지 않고 너무 세세하게 해버리면은 일단 지치고 지겨워지고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제 세세한 걸 할 때 아 내가 그때 이 전체적으로 배울 때 아 이 부분에서 내가 했던 거였구나 이러면서 이 부분을 더 세세하게 할 때는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있구나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이제 느끼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베세대를 먼저 띄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무료 문법 강의 아니면 유료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짚어주는 강의 그런 거를 정말 완벽하게 저는 2번 정도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한 번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2번 들으면은 이제 아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2번 정도 돌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그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아옹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도 너무 어렵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도 정말 아베세대를 하고 아두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옹은 너무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아두를 어렵지만은 아두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아옹은 무조건 합격하게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렵지만 아두부터 시작하면은 일단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력 향상도 분명히 그 단계는 그 과정은 단계 과정은 어렵지만 향상도 되게 빨리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아두 책은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지금은 뭐 표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2년 전인가? 그러니까 표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사용했고 이제 이 책을 기준으로 그리고 제가 사용한 게 200제 그 문제집이었는데 그건 솔직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생각했던 제 목표로 생각했던 거는 일단 이 책을 정말 독파하자. 정말로 꼼꼼하게 배우자. 이 생각, 이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노트를 샀어요. 노트를 사서 뭐 듣기, 그 다음에 독해, 그리고 쓰기, 말하기 이런 파트로 나눴었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되게 체계적이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 노트에 관한 내용은 제가 델프 배엉에서 했던 그 노트를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것도 제가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서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정리한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해서 보여드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델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100% 잘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분야를 평타를 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꽈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얘가 하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50%만 넘으면 되니까 50% 맞나? 60%였나? 50%만 넘으면 되니까 일단 60점 맞아도 합격이고 70점 맞아도 합격이고 100점 맞아도 합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크게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꽈락이 안 되도록 이 4개를 평타를 칠 수 있도록 골고루 해야 되는 거죠. 한 개가 안 된다고 한 개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얘네들을 골고루 이제 분야를 이제 조금씩 4개를 항상 고르게 분배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며칠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전략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테스트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의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운을 받아서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그게 20점인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성적이 낮은 파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읽기가 제일 안 된다. 뭐 쓰기 파트가 제일 안 된다. 그러면은 일주일 중에서 쓰기 파트 공부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위, 3위, 2위, 1위 이런 식으로 잡아서 제일 성적이 좋은 거는 이제 시간을 조금 줄이고 제일 성적이 나쁜 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 4개가 골고루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내 수준을 모르면은 내가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 수준을 알고 그에 따라서 맞는 분배를 해서 계획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정말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계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거를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공부를 할 때 하면서도 아, 내가 진짜 실력이 늘까? 아, 내가 진짜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정말 그 하루하루 그 순간에도 저는 실력이 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돌아보시면 이 제가 하는 말을 아마 깨달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그 순간에도 그렇게 실력이 향상되고 있었는데, 그 순간을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거를 경험하시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항상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왜냐면은 하루하루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략적으로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실력은 항상 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꾸준히 열심히 전략적으로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한다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배엄도 저는 항상 이제 넥서스 책을 이용을 했어요. 넥서스 책을. 왜냐면은 이제 한국 책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국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가 쉬워서 저는 넥서스 책을 이용하고, 그리고 근데 사실 이게 난이도가 되게 그냥 좀 낮거나 아니면 그냥 보통 수준이어서 좀 더 심화된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헬시흐 르델프 배엄 이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계획을 어떻게 짰냐면 보통 전 2달 반, 뭐 길어봤자 3달 이렇게밖에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할 시간이. 그래서 한 달을 이거 넥서스 책을 완전히 독파하고, 그리고 남은 뭐 한 달 반이나 한 달을 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얘를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정말로 꾸준히 하고, 그리고 얘를 할 때는 이제 좀 이 스피드를 좀 냈죠. 왜냐면 이제 조금 적응이 됐으니까, 델프 배영에 적응이 됐으니까. 근데 엄청 많이 틀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스피드를 좀 내면서 이제 이 어려운 것도 다 제가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죠. 지금 다 틀려도 괜찮다, 그냥 실제 시험장에서만 잘 치면 된다, 이 생각으로 틀려도 스트레스 안 받고 좌절하지 않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제가 이 노트를 썼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듣기 방법을 그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만약에 듣기 공부 방법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영상에서 보고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 노트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정말 처음에는 연필로 하나하나 다 해요. 다 적고 정말로 한 여러 번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답지를 보고, 이제 제가 답지를 보고 수정을 한 게 이제 볼펜으로 한 거예요. 볼펜으로 이제 해서 다 고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단어를 찾아서 단어를 다 외워요. 다 외우고, 그리고 여기서도 문법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문법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왜 이건지, 그런 거를 뭐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문법 책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듣기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듣기에서 단어, 그리고 독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제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독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법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그대로 따라 읽는 거예요. 얘를 속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5회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했던 게 세 지문만 하루에 3개씩만 하게 됐는데, 그거를 하는데 거의 처음에는 막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점점 다 아는 단어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들리는 단어도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연필로 쓰고, 그 다음에 연필로,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거죠.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답지를 보고 고치고, 그리고 또 다른 색깔로 뭐 모르는 단어를 표시한다거나 모르는 문법을 표시해서 그거를 다 정말로 이 세 지문을
아예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정말로 차곡차곡 쌓여서 듣기 실력이 정말로 많이 늘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리고 독해 실력도 늘게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저절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단어도 내가 익힐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듣기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했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 단어들 다 정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날 새 지문에 관한 단어를 다 정리를 하고 이게 점점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지문의 길이도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새 지문이라 해서 3개밖에 안 되네? 엄청 짧을 것 같은데 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들으면 지문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한 개 한 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뭐 문법에 관한 거 아니면 단어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만 실력을 늘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 주제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이제 자주 쓰는 단어들도 이런 것도 정리를 따로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만약에 동사 같은 게 나왔다. 근데 동사는 이제 형태가 되게 많잖아요. 불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동사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동사를 다 외워주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만에 절대 안 외워지거든요. 나오면 또 보고 나오면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몇십 번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는 정말로 내게 되고 내가 머릿속으로 뭐 보지 않아도 동사 변형되는 게 그냥 입으로 바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말 축적이 돼야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뒷칸에는 헤우식 르델프 이 칸을 만들어서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제가 듣는 거랑 말하는 거 횟수를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안 보일까봐 걱정되는데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안 보이면 사진으로라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독해 파트는 그때도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따로 저는 단어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단어만. 독해 파트는 그렇게 듣기처럼 엄청나게 할 건 없고 그냥 많은 지문들을 접해보면서 거기에 맞는 단어들을 다 습득을 하고 외우고 뭐 모르는 문법이 나오면 다 찾아보고 그러니까 같은 방식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거기는 듣는 거랑 읽는 게 없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고 단어 같은 거 외우고 그 다음에 지문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빨리 푸는 능력 이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지. 그리고 이런 독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수능 배울 때였나? 그럴 때 보면은 영어 같은 거 영어 문제 풀 때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지문의 앞뒤만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말 그런 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지름길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이제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정말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게 정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해를 풀 때는 일단 질문들을 먼저 읽고 얘가 대충 이런 걸 묻겠다 이것만 그냥 생각을 해놓고 일단 그 지문을 딱 보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질문이 이쯤에 있겠다. 그럼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쓰기 파트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쓰기 이제 시험을 칠 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그래서 제가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이제 항상
처음에는 이제 시간을 안 하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됐을 때는 항상 이렇게 문제 연습을 할 때도 어떤 한 주제가 있으면 시간을 딱 맞춰놓고 그 시간 안에 일단 다 쓰는 연습을 항상 저는 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었냐면은 뭐 만약에 30분을 맞춰놓는다, 40분을 맞춰놓는다, 그럼 40분을 딱 맞춰놓고 일단 저는 한국말로 생각을 해요. 한국말로 내가 어떤 걸 적을지, 만약에 뭐 동성애에 대해서 적어야 된다, 동성애 찬성 반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식, 뭐 서로는 뭐 동성애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동성애에 관한 뭐 전반적인 인식 이런 거를 내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동성애 인식에 관해서 이렇게 딱 적고, 그 다음에는 뭐 동성애를 찬성했을 경우에 예, 뭐 동성애를 반대했을 경우에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의 의견, 견해, 그리고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순서를 저는 한국어로 딱 생각을 해놨어요. 그렇게 딱 생각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불어로 옮길 때는 아, 내가 이 순서대로 그냥 내 생각을 적으면 되니까 그게 훨씬 쉬워져요.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 딱 생각을 안 하고 이런 틀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불어로 적었을 때 아, 어떡하지? 뭐부터 적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적다 보면 아, 맞다, 이거 적었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이러면서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지웠다 뭐 썼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단어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지웠다 썼다를 할 수 있는데 문장 자체를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는 게 저는 정말 시간을 버리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한국어로 내가 뭘 쓸지 정말로 이런 순서를 딱딱딱딱딱딱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문장을 만드는 거는 그때 가서 문장을 만들면 돼요. 일단 주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변환하는 거를 연습을 시간 내에 변환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정말로 쓰기는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쓰기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였어요. 왜냐면은 저도 생각이 있잖아요. 한국어로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불어로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적을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되게 빨리 적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면, 단어 실력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빨리 적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운 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부채질 해주는 거?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실력을 업시킬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 파트의 저의 전략은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거를 적을지 계획을 한국말로 딱 한 다음에, 그거 별로 오래 안 걸리거든요. 딱 문제 주제 보자마자 아, 나는 한국어로는 빨리빨리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를 딱 다 적어요. 그냥 단어만 적어도 돼요. 뭐 동성애 찬성에 대해서,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는 뭐 이거를 들 거다, 그냥 이렇게만 딱 적어놓고 그런 맵을 딱 옆에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불어로 막 적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시간 내에 빨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리고 이런 쓰기 파트는 저는 뭐 프랑스인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돈을 주고서라도 프랑스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 파트도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실제로 대화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질문에 예상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저는 정리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정리해서 어떤 거를 말할지 혼자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다. 그리고 문법에 관해서는 저는 이 문법 책을 샀었거든요. 이 책을. 근데 솔직히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좀 약간 너무 지겹고 어렵고 혼자 하니까, 그리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배운다고 해서 이게 활용을 잘 안 하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배웠는데 이게 말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제가 아까 하던 방식처럼 뭐 모르는 문법이 나왔을 때 얘를 참고를 해서 뭐 알고 넘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문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프랑스어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용했던 책들이랑 노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계획이신 분도 계실 거고 한국에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항상 되게 많이 말했던 건데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하면은 분명 실력은 자기가 잘 열심히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프랑스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으면은 솔직히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빨리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늘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그 프랑스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도 다르지만은 확실히 한국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잘 늘긴 느는 것 같아요. 특히 말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럴 여유가 안 되는 분들도 충분히 한국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의지 잃지 마시고 아이고 날파리 의지 잃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불어를 한국에 와서 불어를 안 쓴 지 좀 돼서 막 좀 약간 두렵긴 해요. 솔직히 저도 배두까지는 했지만 배두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석사도 하고 있지만 어려운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두렵고 왜냐면 저도 되게 단기간에 불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경험도 별로 없고 뭐 프랑스에서 산 경험도 뭐 2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되게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익숙해져야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분명히 개개인의 그런 걱정들,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도 꽤 많고 이런 불어 때문에 근데 항상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이런 스트레스들을 여러분들은 조금 그나마 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항상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 항상 메일이나 이런 것도 빨리빨리 답장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이런 영상도 자꾸 많이 만들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제 메일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늦더라도 항상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비록 한국에 있지만 날파리가 한국에 있어서 프랑스 일상을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빨리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도 저는 잘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유튜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 화이팅!